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다정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위로해주고 도와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과 형수님은 남편과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죠. 남편이 순하고 자상하다면 형과 형수님은 성격이 세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자기들 이익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한 분들이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의 도움 없이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저도 신입사원이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수의 빌라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았지만 저희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서로 아껴가며 하나하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집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께서 깔끔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어요. 선뜻 도움을 주셨죠.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아이와 함께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장남인 큰형님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죠. 완전한 장남바라기셨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도 큰형님 집에만 가시고 저희는 그냥 안부 전화 한 통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편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았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 해드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몇 년간 모아서 시어머니가 전셋집을 얻으실 때 보증금을 마련해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집에 전세금을 올려줄 때에도 남편이 항상 해줬고 어머니께 들어가는 돈은 전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어머니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기만 했죠.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큰형님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도 보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이가 있고 상황이 빠듯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이 매우 못마땅하셨나 봐요. 너넨 어떻게 매번 어렵디? 나중에 형한테 신세질 일 생기면 어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이상했거든요. 몇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큰형님에게 돈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 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 사들인 집이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신 거예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보증금까지 해준 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빼버리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짐 좀 들어줘. 무거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짐을 들고 오시면. 뭘 그렇게 놀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내 아들 집에 내가 산다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뭐 불만 있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짐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큰애네는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네가 반찬 만들면서 넉넉하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가져다 줘. 큰애는 짜게 안 먹어. 그러니까 간 맞출 때 신경 써.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싶었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큰형님네 반찬까지 제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장 짐 가지고 가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디서 시어미를 내쫓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나요? 어머니 아쉬울 때만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저희에게 관심도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집 제 친정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사준 집이라는 말에는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큰 캐리어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앞뒤 생각도 안 하시고 집부터 빼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형님네로 가세요. 어차피 어머니 돈 형님이 다 가져다 쓰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참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고마워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 집도 제가 어머니께 마련해드린 건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빼서 형님 주시고 받을 건 다 저한테 받아가시고 주는 건 다 형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면 안 되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해서 큰형님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얘야, 나 너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을까? 어머니, 그건 안 되세요. 큰애네 집은 좀 힘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큰형님 댁에서 거의 식모 취급을 받고 계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큰형님네 아이들까지 봐주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제가 일을 나가야 해서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기 어려워요. 저희는 계속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잘난 장남한테 대우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였어요. 몇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빼서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간 거였죠. 아주버님 가족은 빚에 쪼들리게 되었고 결국 살던 집도 팔고 훨씬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좁은 집에서 6식구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가끔 형님을 통해 들리는 소식이었어요. 형님이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어머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어머님 탓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이 낮에 나가서 설거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연세에 설거지 일을 하신다니요. 형님 말씀으로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몇만 원이라도 벌어와서 밥값 하라고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다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큰아들이 이제는 연로한 어머니를 식당에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형님이 말하기로는 어머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만 보면 집에서 놀면서 밥만 먹을 거냐고 하시니까 어머님도 눈치가 보이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갔어요. 평생 큰아들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신다니요. 형님도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이 워낙 강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투였어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많이 야위셨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설거지 일 때문이겠죠. 저를 보시고는 어색하게 인사하셨는데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라해 보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큰애가 힘드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큰아들을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큰아들의 강요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나이에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빨리 장보고 가야 한다며 서둘러 가셨어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설거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눈치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형님도 참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집까지 빼서 도와주셨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였어요. 조금은 안쓰럽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안쓰럽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라고 그러게 왜 집까지 빼셨냐고 하면서 한숨이 쉬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주버님만 편애하셨고 모든 걸 아주버님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받고 계시는 거였죠.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설거지 일이 생각보다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 형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은근히 저희가 모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더니 알고는 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얘기해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설거지 일도 너무 힘드시나 보다고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길래 그럼 형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가 벌어오는 그 적은 돈마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큰애만 믿고 모든 걸 줬는데 이제는 본인을 짐짝 취급한다고 매일 설거지하러 나가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절망감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말 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차갑게 사과는 받겠지만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남편은 형님과 잘 지내시라고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은 사업 실패 후에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그 적은 돈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큰아들이 이제는 연로한 어머니를 부려먹고 있는 셈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큰형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친정 어머니도 저희 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 아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라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한 아들만 편애하고 다른 아들은 이용만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며느리든 사위든 똑같이 대할 거예요. 편애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친정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그 나이에 설거지 일을 하며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가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큰아들만 아끼며 사셨으니까 이제 그 큰아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비록 그 큰아들이 이제는 능력이 없더라도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